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 부려먹으며 괴롭히던 시모가 며느리에게 화해를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제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고집과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셨나 봅니다. 5년여간을 인연을 끊고 살다가 이제 와서 저 자세로 나오시는 어머님이 같은 여자로서 좀 짠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 풀리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저에게 무조건 잘못했다는 어머님에게 예전의 어머님과 같이 도끼눈을 뜨고 그렇게 쏘아붙였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머님은 필요에 의해서 저에게 이처럼 저자세로 나오는 것인데 제가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것일까요?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남자다운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누나가 둘이 있는 외아들이에요. 신우들이 무서워 보였었는데 신우들은 오히려 제 친언니들보다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상견례 때도 눈치 없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어머님을 말리던 신우들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 시댁은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거의 매일 시댁으로 오라고 하였고 저는 시댁에 가야만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임산부인 저에게 시댁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님은 옛날에는 애 낳기 며칠 전까지도 밭일도 했었다고 하며 군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일을 시키면서 친정에서 살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 당신이 직접 가르쳐야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생긴 것만 뻔지르르 하고 딸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못한 사람 같더니만 정말 그렇다며 친정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애 낳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임신 기간에 낮잠을 그렇게 많이 잤다고 하던데 저는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낮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님의 잔소리와 저와 친정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들으며 쌓인 스트레스로 시댁에서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는데 어지러워서 누운 채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지를 않았습니다. 눈이 떠지지를 않고 어지러운 와중에도 저는 우리 아이의 걱정만 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은 한참 뒤에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저는 아이만 걱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는 괜찮다고 하며 현재 유산기가 있으니 몸조심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도 쉬고 잘 먹고 잘 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한 것에 저는 너무 기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저를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남편에게 본인이 못할 일을 했냐며 큰 소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갔습니다. 이 일 말고도 제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저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외부 환경이 받쳐주지를 못하니 아이를 위해서 좋은 생각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매일 불려가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은 전화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제사가 있는데 제사 음식 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일하러 안 오냐? 며칠 뒤에 사촌 결혼식이 있는데 참석을 해라. 등등 곧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만한 말씀들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이 독자라서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던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자 저에게 요즘은 딸이 대세라던데 아들을 임신했다며 타박 아닌 타박을 하더니 둘째는 꼭 딸을 낳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전에는 아들 하시더니 왜 마음이 바뀌셨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딴전을 피우시더라고요. 이때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주변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분이실 뿐,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큰 소리가 나게 되면 뱃속의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거슬려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니 되더군요. 제가 그렇게 어머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눈치를 채시고는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저에게 본인이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이 태어나면 보자고 생각하며 계속 어머님의 그런 말들을 넘기고 넘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추석이었는데 그해 여름이 무지하게 더웠던지라 아이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어머님은 저에게 음식을 하러 언제 올 것이냐고 계속해서 전화를 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아이가 어려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애가 3, 7일이 지났으면 된 거지 유난 떤다면서 저에게 도리도 안 한다고 엄청 화를 냈어요. 저도 어머님께 드디어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못 간다면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이 많냐고 했어요.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시라고 해버렸습니다. 어머님과 한바탕 하려고 일부러 좀 세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곧바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제가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잘못해 왔는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넘어지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꼬투리 잡는 말들마다 받아치며 어머님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혀 잘못이 아니고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간중간 저도 어머님께 질세라 어머님이 잘못한 것들을 꼬투리 잡아 말씀드렸고요. 처음에는 제 잘못만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제가 어머님이 잘못한 것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면서 당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 끝나기도 전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무조건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랫사람과 평행한 위치에서 말싸움을 하면 더 화가 나는 쪽은 윗사람인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 않고 어머님을 계속 약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도 얘기했지만 없는 얘기도 지어내서 누명도 씌워드렸어요. 어머님도 저에게 누명 씌운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며 어머님을 억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날 어머님이 소리도 지르고 막말도 했지만 저도 함께 소리 지르며 맞섰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이렇게 못돼 처먹은 거 네 부모는 아니? 그러길래 그럼 어머님 이렇게 못돼 먹은 거 외할머님이 아세요? 라고 진짜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더 이상 말해봐야 쇠기의 경일기라며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왜 가시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잘못한 것들을 다 듣고 가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못 들은 척을 하시며 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과 5년여간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날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들었다는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와 관계가 좀 안 좋았었는데 시일이 좀 지나서 아이가 예쁜 짓도 하고 제가 아이 키우며 살림도 잘하고 그러니 남편도 제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나중에는 신혼 때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고 꼬투리 잡고 했던 것을 자기가 못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몰라서 못 그랬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나쁘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남남으로 지내왔다고 해도 아버님 장례식장에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장에는 가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결혼할 무렵에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다가 부려먹고 괜한 꼬투리 잡고 하던 것을 말려주지 않아 아버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님은 제 손을 붙잡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부탁한다.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렇다. 나도 저 사람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서 평생을 참고 살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을 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아버님은 저를 그렇게 예뻐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덤덤하게 저를 대하셨죠. 사실 저희는 어머님 피해서 아버님 병실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은 아프신 와중에도 우리 큰아이를 보면 아유 우리 장손 왔네 하시며 큰 목소리로 반겨주셨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잘하지 않아도 내 아이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지를 이뻐하는 것을 아는지 큰아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래서 아버님 병실에 자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만 보내도 되었지만 아버님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나 하는 생각에 저도 늘 함께 아버님을 찾아뵈었던 것이었어요. 그랬던 아버님의 첫 제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버님 상을 치를 때도 어머님은 저에게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 제사에 가기 싫었습니다. 남편과 가니 안 가니 하다가 아이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남편의 설득에도 넘어간 것도 있었지만 아버님이 큰아이 예뻐해 주셨던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해서 갔습니다. 아버님 제사에 가기로 하고 남편에게 못 박아 얘기했어요. 저는 아버님 봐서 제사에 참석만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사에 갔는데 가서 보니 어머님은 제 눈치를 보는 것이 확연하게 제 눈에 보일 정도이고 이제 너라도 와라 하는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너 와도 일 안 시킨다. 가까이 사는데 왕래 없이 사는 것이 답답하지 않겠니? 이제부터는 왕래는 하고 살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라고 했는데 무조건 어머님이 잘못하셨대요. 제사에 갈 때만 해도 어머님이 또 이상한 말씀 하시면 또 한바탕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 기운 빠지고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잠시 들었습니다. 근데 좀 있다 든 생각이 지금은 어머님이 반성하듯 절절매지만 결국은 제사 지낼 며느리 필요하고 당신도 늙어가는데 아프면 수발 들어줄 사람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러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제부터는 왕래를 하고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갑게 거절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앞에서 이렇게 기죽은 척하고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해야 저를 부려먹을 수 있어서 이러시는 거죠? 나중에 어머님 수발이라도 제가 들어줄까 해서 이러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다가 또 어머님은 선을 넘으실 분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왕래 안 하는 거 하나도 안 답답해요. 저는 지금이 너무 편해요.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놀란 표정으로 있는 어머님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좀 가엾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도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못된 행동과 말들이 떠오르면 그날 더 심하게 어머님에게 얘기할 걸 하고 후회도 하고요. 제 마음에 갈피가 잡히질 않네요. 어쨌든 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과 행동에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런 말 몇 마디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평생을 연 끊고 살고 싶기도 해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잠이 잘 안 오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종을 부릴 때도 종의 기분을 맞춰가며 부렸다는데 정말 앞뒤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쓰니님 시어머니께 측은지심이 드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스님의 결정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스님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